이 공기압이라는 건 저희는 사실 뭐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출발하기 전에, 그것도 심지어 매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넣었어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라텍스 타이어라고 하나요? 그런 애들만 네. 공기압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그런 경우에만 좀 자주 이제 펌프를 좀 이게 체크를 하곤 했었는데, 실시간으로 주행 중에 이렇게 공기압을 체크하는 게 과연 정말 우리 동호인에게 유의미한 변화일까라는 질문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공기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체크하지 않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는 많죠. 네. 거 있고, 심지어 집에 플로어 펌프가 없는 분들도 그렇죠. 뭐 샵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생각나면 들러서. 사실 로드 타이어는 탈 때마다 공기압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아, 네네. 그때 자기가 이제 공기압을 확인을 하고 바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아 공기압 괜찮네라고 네. 안심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의외로 펑크가 나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실펑크인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공기압이 막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몰라. 그럼 손 돌 때 좀 느낌이 이상할 텐데. 막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날 텐데요. 네, 막 분명히. 어필 올라갈 때 막 뒤에서 땡기는 것 같은. 네, 막 악령이 막 이렇게 막 네. 당기는 것처럼. 네, 한 진짜 한 20 언더로 내려가면 어필 올라갈 때 좀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코너링 할 때 타이어가 말리는 기분이 든고 그러다가 좀 더 빠지면 밀리죠. 그 진짜 이탈하잖아요. 넘어가 버리죠. 네. 타이어가. 그렇게 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어요. 타이어 공기압에서 얼라트를 해주면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날씨가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가 심할 때 항상 실내에서 공기압을 넣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 나가면 또 달라. 자동차도 출발할 때보다 타다 보면 한 5psi 정도는 더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구름의 발생 열 때문에 네, 온도가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네네. 자전거도 똑같이 이 구름 그리고 저쪽에 햇빛, 네, 태양열, 지열 뭐 이런 것들. 네. 그것 때문에 특히 태양열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이 한 10 이상까지도 훅 올라가요. 그러면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최저 공기압이라는 게 모든 타이어마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더운 날에는 출발할 땐 최저보다 조금 더 낮게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약간 낮게 출발을 하는 게 오히려 좀 좋기도 해요. 사실 뭐 엄청나 크게 뭐 60이 미니멈인데 뭐 45를 놓고 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에서 로드 타이어 경우는 60에서 65 사이를 많이 넣는데 네. 이럴 땐 더운 날은 60 언더로 넣어도 한 네. 58, 57 넣고 나가면 65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금방 올라가니까 또. 네. 공기압 낮은 거 이야기하니까 또 제가 또 문득 궁금했던 거, 이건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모터GP의 그 공기압 규정이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무게의 오토바이를 사실 그 타이어 두 개가 지탱을 하는 건데, 찾은 바로는 1.68바예요. 저희가 뭐 바라는 개념을 많이 쓰진 않지만 1.68 가면 한 20 몇 네. PS, 25 PSI 정도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오토바이도 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아직까지 뭐 기술적으로 거기까지 못 간 건지 타이어 제조사들의 최저 공기압 기준은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모터GP는 오토바이를 타는 선수들이니까, 그럼 자전거 타는 사이클 월드 투어 선수들도 저희는 사실 그 정보가 없잖아요. 이 선수들이 몇 PSI 타고 있는지. 얘네들은 몇 PSI 정도를 타고 있고 우리도 사실 그거를 몰래 좀 베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일단 뭐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긴 한데, 첫 번째는 타이어의 볼륨과 공기압의 차이예요. 작으면 높게 넣고 네. 크면 낮게 넣죠. 그러니까 모토GP나 이런 오토바이의 공기압이 35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볼륨이 크니까. 아, 크기 때문에. 네. 자동차도 타이어가 크니까. 네. 제가 타는 오토바이도 조그마니 가볍기 때문에 30 내외를 넣거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네. 같은 공기압일 경우라고 보면 네네. 그러니까 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요만한 게 30 psi나 요만한 게 30 psi나 네. 이게 갖고 있는 느낌은 같은 그렇죠. 건데 네. 30mm에서 눌렀을 때 3mm가 들어가면 줄어든 10%가 거죠.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같은 압력으로 25mm에서 3mm가 들어가면 12%가 그러네요. 네. 들어가는 거예요. 형태 변형이 훨씬 많이 생기네요. 네, 네. 2% 포인트 차이가 있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네. 2% 포인트가 아니고 10%, 12%, 20%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놓고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곳에서 공기압을 낮게 넣으면 이게 너무 많이 무너지네요. 그 네. 형태가. 그러니까 실제 타이어 사이즈에 비해서 변형이 너무 큰 거예요. 컸으면 문제가 안 될 일인데 네, 작아서 컸으면은 뭐 60mm 타이어에서는 3mm 움직이면 뭐 이게 뭔 5% 차이? 정도 차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 눌리고 켜지고 하는 요 차이가 네네. 커질수록 볼륨이 커질수록 이게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타이어는 공기압을 적게 넣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기 자체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네. 유지하는 힘이 더 좋아요. 결국은 총량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총량이 갖고 있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프로 투어 선수들이 최근에는 놀랍게도 가장 많이 쓴 타이어가 28mm 그리고 최근 30mm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뚜르드 프랑스 시작하면서 컨티넨탈이 새로운 월드 투어 이 뚜르드 프랑스 타이어를 발표했죠. 네네. 아키 타입이라는 타이어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월드 투어 선수들하고 네. 개발을 했어요. 얘는 30mm로 나와요. 30mm면 공기압을 더 적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공기압을 적게 넣는 선수들이 얼마를 넣냐? 사실 공기압 넣는 거를 잘 밝혀주진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어디서도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것도 자기들 하나의 중요한 이게 하나의 전략. 비법 소스군요 이게. 네, 이게 잘 밝혀지진 않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알려지는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매튜 반드폴이 파리 루베를 3연속 우승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 썼던 매튜 반드폴이 32mm 타이어를 써요. 공기압이 46, 47 정도. 권장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 같은데요. 근데 32mm 타이어를 쓰면 거의 이 정도를 권장이 나오기도 해요. 매튜 반더폴은 좀 키가 있고 등치가 있기 때문에 체중이 75kg 되거든요. 근데도 40언더리네요. 포가차 같은 경우도 한 5년 전 그때는 포가차가 좀 높게 놓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바뀌었죠. 포가차가 이제는 55에서 58 정도, 28mm 쓰거든요. 55에서 58 넣었는데 포가차가 체중이 한 65kg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스램 가이드 기준이에요. 이 정도가. 두 선수 다 스램을 혹시 쓰나요? 아니 둘 다 시마노 하지만 타이어는 이제 스램의 권장 공기압 기준에 거의 유사한. 그 기준에 유사한 정도 수준으로 낮게 쓰는 편인데 네. 물론 파리루베 같은 경우는 이 코불 때문에 더 네. 낮게 쓰는 경우 있고 네. 이 정도 공기압을 쓰는 프로 선수들의 공기압이 엄청 낮아졌다. 네. 그리고 30mm로 넘어가면서 포가차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공기압이. 사실 그런 걸 듣고 보면 동호인 같은 저희도 한번 따라 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타이어에 붙어있는 그 최저 공기압은 지키는 게 조금 안전하겠죠? 저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타이어는 최저가 이제 58이라서 저는 그냥 60에 맞춰놓고 타고 있는데 그건 이제 28시 클린처로 이렇게 맞춰놓고 있고 네. 튜블리스로 가면 아마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체중과 상관없이 그냥 최저에 맞춰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네, 드네요. 뭐 최저는 뭐 그냥 타이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보다는 사고로 인한 문제를 더 네.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에 더 가깝겠네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높게 네네. 넣어라라고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막 이상한 데들 있죠. 최저가 뭐 한 70 몇인데 네. 튜블리스는 75 이상 넣지 마. 뭐 이런 그럼 뭘로라는 거지? 그 절묘한 OPS 사이를 왔다 갔다 하라는 얘기네요. 그런 진짜. 경우가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은 타이어에서 그냥 네네. 업체들이 만드는 몇 가지 다른 기준들에 의해서 네네. 하는 권장 것들이고 실제로 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블 타이어의 경우는 40mm 타이어에서 낮게 썼을 때는 네. 26, 25 네. 까지 써요. 여성 라이더들 테스트할 때는 17, 8, 20 언더까지 네. 낮추죠. 이게 조금 그렇게만 커져도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은 노면의 상태 그리고 타이어의 볼륨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네네. 공기압이 높으면 좋은 점이 아까 얘기했던 네. 가속이잖아요. 네. 낮으면 좋은 점은 도대체 뭔데 낮게 쓰는 거야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가속이 떨어지잖아 막 그러면서 그렇죠. 가속을 놓치긴 하죠. 심지어 타이어도 낮게 쓰려고 타이어를 키우는 판인데 그럼 무게도 늘어나 가속은 더 떨어져. 그러면 차라리 공기압을 줄였을 때 오는 그런 승차감이라던가 아니면 그 불규칙한 노면을 부드럽게 밀고 넘어가는 그런 수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이제는 속도에 대한 수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스피드에 대한 수능성이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서스펜션 같은 거죠. 어차피 우리는 서스펜션이 없으니까. 네, 자동차에 서스펜션이 없으면 속도를 내면 큰일 나죠. 그렇죠. 차 뒤집어질 거예요. 네, 아마 통통 튕겨 다니겠죠. 아마. 네, 네.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네. 그 적정한 서스펜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네. 공기압으로. 그래서 그 적정한 서스펜션 역할을 만들었을 때 네.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선수들이 이제는 정말 미묘하게 몇 psi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 실제로라도 좀 보면서 달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걸 통해서 이제 실제 라이딩과 공기압의 데이터가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런 코스에 별로 이제 분석이 또 가능하겠죠. 그게 이 센서의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우리가 보기에 되게 편하게 나와 있지는 않죠. 없죠. 안 없는데 알려주니까. 네, 알려주지도 않지만 저장한다고 해도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뭐 이게 없죠. 적당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타볼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그런 특히나 동호인분들 중에서 특히 사이클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체계적인 훈련과 조금 더
기계적인 그런 개선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계시니까 이런 센서가 부착된 지금 당장은 이제 집 밖에 없기 때문에 집 휠들의 그 센서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네. 결론이 또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집 센서들을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얘네들이 무게도 얼마 안 되고 전체 다 해서 8g인가 10g 언더 네네. 무게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무게가 추가되는 거를 전체적인 타이 휠에 밸런스를 맞춰놨어요. 네네. 그래서 휠 저항, 공기, 이 회전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것들도 없고 전반적으로는 잘 활용을 한다면 네. 괜찮게 쓸 수 있는 문제는 가격이 늘어난다는 그 문제인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사실 휠을 우리가 또 막 그렇게 눈만 헷가닥 안 하면 자주 바꿀 일은 없으니까 그렇죠. 빨리 사고 눈을 감으셔라. 네. 네, 그런 결론이 또 나와요. 그냥 좋은 일들 네. 프리미엄급 뭐 레이싱 휠들 가면 뭐 3,400만 원씩 훅훅 넘어가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얘도 그 가격대에 네네네. 이게 레이싱 휠이니까 맞아요. 아니면 뭐 낮은 거 싼 거 쓰는 네. 거고. 맞아요. 이런 기술들을 또 첨단인 기술과 조금 더 체계적인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집에 그 신형 이제 공기압 센서가 부착된 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편집장님과 함께 또 공기압 이게 되게 아마 아직도 저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해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다음번에 한번 또 편집장님과 다른 시간 한번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